먼저 이렇게 R을 화면에 켜주시고 실습 데이터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wd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저는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문서에서 ngs public data라는 폴더 안에 실습 파일을 저장해 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총 5개의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amples detail.txt라는 파일은 코스믹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포주 샘플들의 목록과 특성을 나열하는 목록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컬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 셀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컬럼은 세포주 은행에서 사용하는 세포주들의 공식 명칭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믹 ID라는 컬럼은 코스믹 내에서 쓰는 숫자로 된 명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티슈라는 컬럼은 조직의 위치, 그 세포주가 위치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티슈 1과 티슈 2가 있는데 티슈 2가 더 자세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티슈 1만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TCGA라는 컬럼에는 진단된 암의 명칭을 약자로 표기한 것이 있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약자의 풀이된 목록은 GDC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mutated matrix.txt라는 파일은 컬럼에 셀라인들의 아이디들이 이렇게 컬럼별로 있고, 그 다음에 줄별로, 로우별로 유전자 이름이 있습니다. 세포주별로 진 알터레이션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바이너리 매트릭스입니다. 카피 넘버 알터레이션의 정보와 소매틱 뮤테이션의 정보가 합쳐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과 1로 표시되는 알터드 진의 선별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프트 스코어가 0.05 미만인 미스센스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진을 선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프트 스코어는 돌연 변이의 영향을 평가하는 스코어 시스템이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변이의 위해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0.05 이하 시프트 스코어 0.05보다 더 작은 점수는 위해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변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스 오브 펑션을 가지고 있으면 선별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로스 오브 펑션은 소매틱 뮤테이션이 최종적으로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았을 때 그 컨스퀀스가 넌센스 뮤테이션이나 스플라이스 사이트 뮤테이션 혹은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일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진에 딜리션이 있는 경우도 선별을 하였다고 하고, 이렇게 선별된 유전자는 1로, 그렇지 않은 유전자는 정상으로 판별해서 0으로 표시를 한 바이너리 매트릭스가 이 뮤테이티드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3개의 파일 중에서 진 익스프레션 TSB 파일은 Normalized and Microarray Expression 데이터이고, 세포주별로 각 유전자에 대한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그 인포 TSB는 약물별 아이디와 약물 이름, 시너니머스, 약물의 타겟과 타겟 패스웨이가 저장되어 있는 약물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러그 리스폰스 데이터는 드러그 센시티비티 데이터이고 IC50 값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습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CLP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R을 사용해서 기초적인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ggplot2와 reshape2인데, 혹시 라이브러리가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install.package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install.packages는 이렇게 괄호 안에 따옴표를 쓰고 이렇게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바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불러왔고 이제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파일을 불러오고 살펴보는 코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ead.csv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아까 소개드렸었던 samples_detail.txt라는 파일을 가져올 건데요. 이런 명령어로 samples_detail.txt라는 파일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가져오는 문서에 컬럼의 이름들의 헤더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문자열을 그 파일에 있는 문자열을 캐릭터라는 형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칸을 나누는 기준이 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가져온 파일을 samples라는 변수를 만들어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ampl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저장을 한 후에 샘플의 디멘션을 보시면은 1001개 로우와 그다음에 8개 칼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str이라는 펑션을 사용하시면은 샘플의 데이터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선 아래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바플랏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샘플스 데이터의 티슈1 카테고리의 아이템별로 각각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티슈라는 변수를 만들고 테이블이라는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par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마진을 설정을 해주고 마진을 설정해주면은 해당하는 파이트가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후에는 바플랏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바플랏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레인보우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보시면은 무지개 색깔로 각 티슈1 아이템별로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이템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바플랏을 코드를 이용해서 그려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 그래프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라이브러리를 불러왔던 ggplot이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건데 이번 실습은 ggplot2의 사용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사용법과 여러 옵션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이 그래프를 ggplot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사용할 때는 먼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티슈를 바꾸어 주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티슈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주고 그것을 df_tissu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df 티슈의 컬럼 네임을 보기 위해서 colNames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df tissue, 방금 만들었던 df tissue를 확인해 보면은 var1, variable1, 그다음에 frequency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정된 컬럼 이름이 보이고요. 이것을 원하는 대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s df 이것을 tissue라는 컬럼 이름과 그다음에 frequency라는 이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방금 전에 바꾸었던 티슈와 프리퀀시로 컬럼 이름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gg플롯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p라는 변수에다가 ggplot 네, 이런 명령어로 플롯을 그릴 건데요. 먼저 이 명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ggplot2에서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코드는 크게 두 부분을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틀을 정해주는 이 ggplot 부분, 그 다음에 이 ggplot 위에 레이어처럼 얹어져서 그래프의 형태를 정해주는 이 함수 부분입니다. 이 함수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geom_bar_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X축의 텍스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 the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레이어를 하나 더 얹어 주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여기에 자료명을 입력을 해서 ggplot을 통해 그릴 그래프가 어떤 자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릴 것인지를 정해줍니다. 여기서는 df_tissue라는 데이터를 쓰겠다고 설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AES라는 부분은 지정한 자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틀을 정해준 함수인데, 여기서 x축과 y축을 이렇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티슈를 x축으로 하고 프리퀀시를 y축으로 했습니다. 그래프의 그리고 여기서 필 부분은 티슈별로, 그러니까 x축에 있는 티슈별로 색상을 달리 하겠다고 설정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바 그래프를 그리는 여기 지원 바 부분에서는 stat 안에 stat은 identity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stat은 통계를 뜻하는 statistics의 약자인데 바 그래프의 형태에 대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y축 값의 높이를 데이터로 기반으로 정해줄 때 identity라는 설정을 사용을 하고요. theme은 그림에서 데이터가 아닌 부분을 조정하는 명령어의 모음입니다. 여기서는 X축의 레이블에 대한 설정을 해주었고, 레이블을 30도 기울이는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후에 프린트, 이렇게 P를 설정해 준 후에 이 P를 프린트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방금 전에 그리셨던 기본 바 플랫 펑션보다 더 세련된 색깔이 나온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방금 우리가 설정해 준 대로 30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더 보기 편한 X축의 레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던 그림을 저장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저장하는 형태에 따라서 명령어가 달라지는데, 이번엔 TIF 형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IFF라는 펑션을 치시고, 그 다음에 그림의 제목이 될 부분을 설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01 figure 이렇게 그림의 이름을 설정을 하고 레졸루션 설정을 하고 그림의 높이와 넓이를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프린트 P를 해준 후에 대부 오프까지 해줘야지 그림이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티슈 타입이 아니라 암종별로 동일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CGA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에 아까처럼 샘플 데이터의 TCGA 컬럼에 있는 암종별 개수를 담아주고 컬럼의 이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후에 아까와 똑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 쓸 데이터가 df.tcga인 것을 명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이용해서 방금 그렸던 그림을 프린트 해주시면 네, 이렇게 암종별로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았고 여기까지는 아까와 동일한 그래프 코드를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넓혀주시면 더 보기가 편한 그래프가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동일한 그래프 위에다가 텍스트 주석을 달아보는 것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P에 다시 레이어를 하나 더 입힌다는 그 명령어로 더하기를 하시고 지움 언더바 텍스트라는 펑션을 사용하시면은 그래프 위에 글자 주석을 달아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프리퀀시를 그래프 위에 표시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프 바 위에 각각의 프리퀀시를 숫자로 표시되어서 나타내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실 때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기가 더 쉬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이 TIF 형식의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는 명령어를 쳐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의 이름을 정해서 써주시고 여기서는 figure cancer type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P를 해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데브 오프를 해주셔야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렸던 두 개의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거와 달리 이렇게 두 개의 그림 파일이 그 현재 디렉토리 안에 추가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gplot2 패키지 안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능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무 R 관련 책이나 구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암종별로 몇 개의 세포주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 세포주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분석 실습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우선 드러그 info.tsv 파일 불러서 데이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그라는 변수명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와 똑같이 read.csv 파일로 드러그 info.tsv 파일을 불러옵니다. 아까 똑같은 명령어로 드러그 인포를 불러왔고 여기서 저장된 drugs라는 변수의 앞부분만 보는 헤드 명령어를 쳐주면은 이렇게 간단한 구조와 첫 부분의 내용, 첫 6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그 ID, name, 그다음에 synonym, target, pathway, 타겟하는 pathway가 나타나 있는 표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나 타겟 패스웨이에 원하는 부분만을 빼서 이렇게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명령어는 drugs에 이렇게 대괄호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번에는 마이토시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토시스를 검색해 주시면은 타겟하는 패스웨이가 마이토시스인 드럭들만 모아서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옵션들로 주어진 데이터에서 원하는 조건을 가진 데이터를 따로 수출해서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실습으로는 약물 정보 데이터와 세포주들의 약물 반응성을 나타내는 IC50 값을 사용하여 분석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뮤테이션의 유무에 따른 약물 반응성 분석과 진 익스프레션 변화에 따른 약물 반응성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방법으로 도스 리스폰스 데이터를 불러오고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imension, dim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GDS라는 변수에 담겨진 정보를 확인해 보면 로가 22만 개가 넘고 칼럼이 8개로 이루어진 데이터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먼저 첫 번째 5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DS SC 5줄 이렇게 하면 아까 사용했던 헤드 함수로 첫 번째 5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듯이 GDS에는 8개의 칼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칼럼은
여기 코스믹 아이디, 그다음에 드러그 아이디, 그다음에 IC50 값과 AUC 이렇게 4개입니다. 코스믹 아이디는 세포주의 코스믹에서 쓰는 아이디이고, 드러그 아이디는 약물의 아이디, 그다음에 LN IC50 값과 AUC가 이제 약물 반응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데, 여기서 앞에 LN이 붙은 것은 자연 로그로 변환한 값입니다. 이렇게 4가지 값이 모두 한 표에 정의되어 있는데, 분석을 진행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AUC 값과 IC50 값을 각각의 세포주와 약물 아이디별로 정리한 2개의 테이블로 구조를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포주의 한 약물에 해당하는 IC50 값을 담고 있는 그래프를 따로 만들고, 또 해당 세포주의 다른 약물에 각각의 약물에 반응하는 AUC 값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래프를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ggplot2와 함께 설치하고 불러왔었던 reshape2라는 패키지의 acas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구조를 바꿔서 다른 매트릭스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cas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GDSC 데이터 내에 있는 코스믹 아이디와 드러그 아이디를 로와 칼럼으로 하는 그래프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은 AUC가 되도록 명령어를 주었고요. 여기서 function aggregate이라는 부분은 만약에 새로 만든 한 셀에 해당하는 값이 여러 개가 될 경우 그 값들의 평균을 취해서 채워 넣겠다고 하는 설정입니다. 같은 펑션을 사용해서 IC50 값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50라는 변수에 같은 GDSC의 로와 컬럼은 같고, 여기서 베리언트 셀 안에 들어갈 베리언트 부분만 ln IC50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매트리스의 로우 이름을 아이디가 아닌 코스믹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칼럼 이름도 마찬가지로 약물의 아이디가 아닌 약물의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ex idx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match라는 함수를 쓰는데, 여기서 이 match라는 함수는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갔을 경우에 첫 번째 벡터의 인수가 두 번째 벡터의 몇 번째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없는 경우에는 NA를 반환하는 매칭 함수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수로 IC50 방금 전에 만들었던 IC50 매트릭스의 로 이름을 써주시고요. row names. 그다음에 두 번째 인수로 samples 데이터 프레임에 코스믹 아이디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IC50의 로 이름을 셀라인 이름으로 샘플스에서 그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인덱스에 해당하는 셀라인 이름을 IC50의 새로운 로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코드를 AUC에도 저장을 해줘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로 이름과 매칭되는 코스믹 아이디의 이름을, 그 셀라인의 이름을 로 네임으로 새로 정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컬럼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인덱스라는 변수를 만드셔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콜 네임, 그러니까 컬럼 이름을 S50의 컬럼 이름을 첫 번째 변수로 주시고 두 번째 벡터로는 드러그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로 이름과 컬럼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번에는 약물 반응성 데이터와 함께 분석할 세포주별 유전체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뮤테이션 바이너리 테이블과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까 같은 리드 CSV 함수를 사용했지만 이번엔 check names라는 옵션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 check names는 R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이름을 확인해서 혹시 유효한 변수명의 기준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름별로 다 확인을 하고 아닌 경우에 자동적으로 고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false로 지정을 해서 기능을 끄고 뮤테이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 파일도 똑같이 불러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 4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 가지고 있는 모든 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만 고르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만 선별을 하기 위해 교집합을 반환해주는 intersec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names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 intersec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로는 뮤테이션의 컬럼 이름을 가져오고요. 두 번째로는 익스프레션의 컬럼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names라는 변수에 이제 뮤테이션과 익스프레션의 컬럼 이름, 유전자 이름 중에 공통적인 부분만 가져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ICE50와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을 보기 위해서 intersect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해 줍니다. intersect에는 그 ICE50에는 유전자 이름이 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 네임으로 해주시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names라는 변수에는 모든 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유전자들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각 테이블에서 names에 해당하는 유전자들 정보만 추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로네임인 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사용했던 matc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유전자들만 뽑아서 유전자들을 기준으로 전체 뮤테이션이란 테이블이 갖고 있는 전체 유전자 중에서 이것만 뽑은 인덱스를 만들게 되었고, 다른 뮤테이션이나 뭐 익스프레션, IC50, 셀라인, 샘플 셀라인에서도 같은 인덱스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덱스만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뮤테이션 테이블에서 뮤테이션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뮤테이션 아이디만 가지고 있는 그 칼럼을 뽑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컴마를 붙이시고 그 뒤에는 IDX 뮤테이션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인덱스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IC50에서는 유전자 이름이 로네임이기 때문에 로네임을 지정하기 위해서 컴마를 뒤에다 붙여주시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티슈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데 팩터 형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에 IDX 인덱스를 만들 때 변수명을 잘못 입력해서 저는 이렇게 오타를 내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오타를 사용해서 변수명을 같은 오타가 있는 변수명을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뮤테이션 변수와 익스프레션 변수는 통계 분석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를 매트릭스로 변환을 시켜주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있는 뮤테이션을 이 변수를 매트릭스로 변환해주는 펑션으로 S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도 같은 펑션을 사용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뮤테이션과 익스프레션의 펑션 데이터 구조를 다 바꿔주었고, 이제는 선형회계 분석을 사용해서 약물이 그 뮤테이션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에서는 EGFR 뮤테이션과 아파티닙이라는 약물을 사용을 할 건데요. 선형회계 분석을 위해서는 보통 LM이라는 펑션을 사용합니다. 리니어 모델을 뜻하는 말로 이 LM 펑션 안에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이렇게 물결로 나눠진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IC50 값에 아파티닙 약물과 그다음에 뮤테이션 EGFR 뮤테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고, 이 결과값을 res라는 변수에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분석을 하시고 나면은 서머리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분석 결과 기울기 0.3만큼의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여기에 p-value를 보시면은 크게 유의하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p-value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EGFR 뮤테이션과 더불어 티슈 타입을 보정 변수로 한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방금 만들어졌던 티슈 타입이라는 변수를 캐릭터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s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ln 펑션을 쓰도록 하는데, 앞부분은 방금 전에 보셨던 리니어 리그레션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인으로 보정 변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보정 변수를 티슈 타입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레스에 대한 서머리를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티슈 타입별로 각각의 기울기, 그러니까 상관관계 기울기와 p-value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p-value가 좀 마지노하는 정도로 유의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분석에서는 티슈 타입별로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통계 결과를 아까 그림 방식과 비슷하게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그래프 그린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여러 그래프들을 하나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에 사용될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센시티비티, EGFR, 티슈 타입 이렇게 세 가지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스플랫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여서 지움 언더바 박스플랫이라는 펑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옵션을 넣을 건 없고, 이 다음에 facet wrap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gg플랫에서 화면 분할을 위해 쓰인 함수인데, 여기서 티슈 타입별로 화면을 분할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로우의 숫자를 4로 지정을 해줘서 원하는 만큼의 줄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P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줄로 이루어진 분할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의 레전드를 보시면은 0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박스들은 EGFR 뮤테이션이 없는 경우이고 1이라고 되어 있는 청록색 박스들은 EGFR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세 개 박스들을 조직별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특히 폐암 조직에서 많이 반응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런캔서에서 EGFR 뮤테이션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폐와 관련된 조직들을 모두 모아서 선형액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슈 타입에서 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만 추려서 모으게 하는 그래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IDX 인덱스 렁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선형회귀 함수를 써서 선형회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 p-밸류를 보시면은 매우 유의한 것을 볼 수 있고 코에피션트는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EGFR 변이가 있을 경우에 IC50 값이 자연로그 기준 마이너스 3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만큼 반응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mRNA 발현량 데이터를 가지고 ERBB2라는 유전자의 조직별 발현량 분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조금 전에 실습하셨던 내용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래프에 타이틀을 직접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와 똑같이 df라는 변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df라는 변수에 ERBB라는 칼럼과 티슈 타입을 칼럼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P라는 변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타이틀을 ERBB2 expression이라고 정한 다음 설정을 주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했었던 띠을 마저 붙이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그래프를 확인을 하면 네, 조직별로 유전자의 발현량 분포가 나온 박스 플롯이 형성이 되었고 맨 위에 ERBB expression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ERBB라는 유전자는 헐투어라고도 불리는 유전자인데 브레스트 캔서에서 항암제 타겟으로 쓰이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브레스트 이 색깔인데 브레스트 조직에서 역시 발현량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ERBB2 유전자를 타겟한 약물 중에 특히 ERBB2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로 조금 전에 보셨던 아파티닙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ERBB2 유전자의 발현량과 아파티닙의 반응성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므로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습에서는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ERBB2 유전자의 발현량이 높을수록 약물의 반응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IC50 값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향성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래프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레스트 캔서를 뽑기 위해서 IDX 인덱스를 BRCA라고 따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옵션을 주었는데 아까랑 똑같이 Gg 플러스 사용을 하였고 여기서는 X를 ERBB로 Y를 아파티닙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였고 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지움 언더바 포인트라는 옵션을 주었고 그 다음에 Gg 플러스에서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 쓰인 함수로 지움 스무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해서 리니어 모델 메소드로 추세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여서 오타를 고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경향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추세선 위아래로 회색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표준 오차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아파티닙 약물과 반응성의 차이가 있는 유전자들이 더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브레스트 캔서에 있는 모든 유전자와의 반응성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릴레이션을 담기 위해서 이거를 빈 벡터 함수를 만들어주고 for 루프 구문을 사용을 해서 모든 유전자의 반응성을 코스라는 벡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all.te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IC50에
브레스트 캔서 아이디를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아파티닙 약물을 이름을 넣습니다. 그 후에 이 IC50 값과 익스프레션에 있는 정보를 담습니다. 그다음에 이 코릴레이션 테스트로 나온 코릴레이션의 추정값만 담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 사인을 하시고 estimate를 담습니다. 이렇게 for 구문을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for 구문이 돌아가면서 이 코릴레이션에 방금 전에 빈 벡터로 만들었던 코릴레이션의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의 길이를 보시면은 익스프레션의 로 길이와 똑같은 16,452개의 정보가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6개의 값만 보면은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셀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셀도 있는데,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셀은 해당 유전자의 발현량이 증가할수록 IC50 값이 낮으므로 약물 반응성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유전자들은 발현량이 증가할수록 약물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런 경향성을 티슈 타입별로 한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책에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와 그래프의 타이틀에 ERBB2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여기서는 EGFR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태까지 공모 2번 실습에서 사용했었던 대부분의 옵션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거를 프린트 해보면은 이렇게 경향성과 함께 조직별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렁 쪽에서 보시면은 EGFR 발현량이 증가할수록 폐암세포에서는 약물의 반응성이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R을 이용한 실습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유전체학 데이터베이스들 중 몇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